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곧 열립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총리는 친서를 전할 방침이라며 양국 정상이 한일 현안 해결을 바라고 있어 이를 위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오늘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갤럭시 S10의 지문인식 보안이 실리콘 케이스에 해제되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입니다. 간편 결제나 은행 앱도 지문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금융사고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삼성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퇴계로 MBN 본사에서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EU와 영국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합의한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뒤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는데 남은 영국 의회의 비준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지금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이 수사 중에 수사 관련해서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잠시 뒤 연결할 때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최기성 기자 나와 있죠? 네, 국회입니다. 예, 지금 방금 들은 속보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지금 국회 방송 압수수색에 들어간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금 전 국회 방송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마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또 무슨 절차를 진행 중인지는 현장에 지금 취재진이 나가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검 국감장에서도 이 수사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지금 국회 방송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를 지금 전해드렸고요. 오늘 지금 국정감사가 거의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도 여야 간의 날선 발언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감이 종반전을 향해 가면서 여야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수사를 거의 안 하거나 축소 은폐하면서 적폐가 양산됐다면서 국민 80%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주말에 여는 광화문 집회가 동원 집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제 데모는 군사정권 유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동원 집회를 열어 여론 호도를 기획하면서 국론 분열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입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조국 사태 66일 동안 기본의 힘을 보고 느꼈다면서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 언제든 대통령과 직접 싸울 수 있다는 적극적 주권자의 힘을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원 집회 지적에 대해 당원과 국민, 시민이 함께하는 집회라면서 꼼수 집회를 했던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애초 여야 사당 합의와 달리 검찰개혁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정부 여당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국정감사장은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전 시작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이 격전지로 꼽힙니다. 특히 야당은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청년 기본소득 같은 이 지사의 복지 정책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자필로 이 지사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던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경기도 국감 종료 이후 열리는 경기경찰청 국감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회 과방위 국감과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오늘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이미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정대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사건 기록 열람, 복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를 YTN이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조 씨는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후배가 먼저 접근해서 벌인 일이라며 검찰 수사 방향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모 씨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내고 정교사 채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조 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교사 지망생 부모를 접촉한 뒤 각각 1억 3천만 원과 8천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은 조 씨가 미리 채용 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주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모 씨라고 제 후배가 이 일을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해서 주선을 해서 일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제가 모든 것을 지시해서 일을 만든 것처럼 했던 부분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 등에게 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도망치게 만든 것처럼 또 기사를 만드는 거 하고요. 등등 할 이야기는 많지만 또 이게 또 수사에 영향을 줄까 봐.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 박모 씨 집에서 교사 채용 시험지를 빼낸 것으로 보고 박 씨의 연루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시험지 유출 과정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지만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이 박 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모친 박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검찰의 추가 조사에 대비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50여일 만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공직자 직분을 다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정부 때 검찰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윤 총장 답변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대검이 오늘 취지를 잘못 전달됐다는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 이모저모를 대검 출입 기자에게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놓고 마지막으로 격돌한 자리인데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후 석 달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이 나온 겁니다. 당시엔 야당이 윤 총장을 결사 반대했고 여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감쌌는데요. 국감장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부족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쓴소리도 많이 했고 또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수교대가 그러니까 이루어진 건데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도 여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 총장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적폐 청산 수사 때는 응원하던 여론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자 돌아선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여당 의원 질의에는 공직자로서 일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맡은 그 직분을 그냥 다 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정치권 등 일각에서 나오는 조 전 장관과 동반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상 신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냐는 야당 의원 질문이 나왔고 윤 총장은 아직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장님, 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혐의 유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게 황제 소환이란 지적도 수사팀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끄러움 없이 이루어진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상대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답변이 나온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의원은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중립성을 비교해서 물었는데요. 질문 내용이 뭐였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경험을 언급한 겁니다. 답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기대와 다른 대답이 나오자 이 의원은 윤 총장의 말을 끊었는데요. 윤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한 경험을 말한 겁니다.
대검은 대변인 씨를 통해 윤 총장이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으나 답변이 중단돼서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셀프 변론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여상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말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입의 의원을 같은 법사위원이고 저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설득하러 간 것뿐입니다. 예, 그런 사정들을 잘 아시고 수사를 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로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남부지검 국감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후에 항의하면서 발언권을 달라는 여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절대로 보정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위원들의 권위도 보장을 해주셔야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체로 나섭니까 도대체? 특히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주의하세요.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범여권 의원들한테서 계속 나왔는데, 자,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윤 총장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했었죠. 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지 묻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기소 여부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하니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걸 빗대자 윤 총장이 발끈한 겁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개혁이 순조롭게 이어질 거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제 국감에서도 윤 총장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계속 나왔었죠. 네, 이미 검찰 스스로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공개 소환을 폐지하고 심야 조사를 제한하는 등 여러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밝힌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권 강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법무부에 대검 감찰본부가 가진 수사권이 없어서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협력해갖고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좀 완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뭐 내드릴 용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특별수사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금융비리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자,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앞으로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자신이 후임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오른 데 대해서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 중에 또 고심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예,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압수 상황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퇴계로에 있는 MBN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임원실과 관리부를 중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언급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MBN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MBN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MBN 직원 20여 명이 사측으로부터 개인당 30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의 주주 명부와 지급 보증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금융당국의 처분 결과와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면허 취소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YTN 최명신입니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한 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는 멤버에게 사과는커녕 가수를 그만두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4인조 걸그룹의 전 멤버였던 26살 한모 씨. 지난 1일 오후 멤버들과 안무 연습을 하던 중에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듣고 수치스러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속사 공동대표 A씨가 한 씨에게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등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손발이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던 게 뭐였냐면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쳐봐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한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협박이었습니다. 한 씨가 걸그룹 활동을 하며 지내던 숙소입니다. A 대표는 한밤중에 이 숙소를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또 사과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가수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게 뭐였어요? 안에 그런 소리 하셨죠? 잘 생겼네. 남자친구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딸 버린 사람한테? 했지. 한마디 너네 그 안마를 그렇게 지장이 있어? 내가 농담치는 말에 너네가 지장이 있다 그러면 너 가서 하면 안 돼. 사과 안 해, 너한테는. 고심 끝에 한 씨는 3년 동안 피땀 흘려 활동해온 걸그룹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이 확정되는 등 한창 인지도를 높여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연기고 춤이고 노래고 솔직히 무대 위가 전부인데 무서워요. 좀 많이 무서워요. 이에 대해 A 대표는 농담조로 한 말이라도 사과를 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모욕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씨는 사건이 있은 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조만간 A 대표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과 S10 시리즈에 적용된 초음파 지문 인식 기능이 손쉽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자 이번에 문제가 된 지문 인식 오류 문제 처음에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이번에 발견된 결함은 영국에 사는 한 부부의 제보로 외신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에 4,000원짜리 실리콘 케이스를 씌웠더니 누구나 지문인식 잠금을 풀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미국 포브스도 갤럭시에서 큰 허점이 발견됐다는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의 잇따른 보도가 전해지자 국내 인터넷 IT 게시판 등에도 관련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해외 언론보다 앞선 지난달 국내 소비자가 삼성 갤럭시 노트 10의 지문인식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액정 위에 특정 실리콘 케이스를 올려두고 지문인식을 시도하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손가락이나 신체 부위를 가져다 댔는데도 보안이 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뿐 아니라 간편 카드 결제 등 금융 업무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 건지 원인은 나왔습니까? 아직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함은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 적용된 초음파 지문인식을 적용한 기기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초음파 지문인식이란 손가락에 초음파를 쏴서 지문의 굴곡을 인식하는 지문인식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특정 실리콘 케이스 표면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 돌기들을 기계가 지문으로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삼성전자는 어제 오후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케이스의 패턴과 지문이 함께 인식된 후 등록돼 발생한 현상이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10 발매 초창기에 지문 인식률이 낮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식 범위를 넓혔는데 그에 따른 오류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오류는 보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빠른 해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에 뚫린 갤럭시 S10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기술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그렇다면 해결책은 뭔지 전문가로부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임종인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된 게 갤럭시 S10 그리고 노트 10 이렇게 두 기종인데요. 예. 지문 인식을 활용하는 이전 버전의 스마트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모델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기존의 그 지금까지의 그 어떤 지문 인식 방식은 광학식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대면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서는 일종의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문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퀄컴에서 새로 개발한 기술인데요. 초음파 지문 인식 그래가지고 갖다 대면 거기서 초음파가 따져가지고 내 손가락에 있는 굴곡 있지 않습니까? 지문 굴곡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하는 건데 3차원적으로 지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보안성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여기 케이스들을 끼우니까 그 케이스가 있는 거기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에 붙을까봐. 근데 그 패턴을 함께 인식을 해가지고 오류가 나타나게 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빛으로 사진을 이 지문을 찍어가지고 하던 방식이었는데 이걸 초음파 방식으로 하면서 뭔가 지금 오류가 생긴 이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보안 기술이 엄격해지면은 좀 불편해하는 소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렇죠. 편리해지면 보안이 좀 느슨해지기 쉬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삼성 같은 경우에 지문을 이용해서 삼성페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삼성페이는 전 세계 앱이 뭐 1억 명 이상 다운을 받았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한 25%가 삼성페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문해가지고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어떤 결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파문이 커질 수 있고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스마트폰의 어떤 효용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아까 뭐 제가 화면 보면 포브스지가 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포브스지에서 그 고든 켈리라는 어떤 기술자가 그 기사를 쓰면서 이게 뭐 삼성은 맨날 이렇게 보안 문제가 일으키는데 자기 같으면은 첨단 기능이 잔뜩 있는 갤럭시 노트 10보다는 아이폰 11을 사겠다. 보안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특정 실리콘 케이스의 어떤 모양을 인식해서 이렇게 쉽게 뚫리는 거.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YTN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 정말 이 특정 모양에 있는 실리콘 케이스를 하니까 다른 사람 지문으로 이게 열리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쇼핑, 뭐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앞서 잠깐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 지문으로 보안 해제 설정을 해놨으면 만약에 예. 분실했을 때 누가 이 휴대폰을 주었다. 그런데 만약에 예. 뭐 악의를 가졌다 이러면은 열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쪽 초음파 방식의 어떤 지문 인식 이것이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 해가지고 예. 얼굴 인식만 쓰고 있고 지문 인식 아이디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문 인식 시스템에는 주인 지문에만 열리고 내가 만약에 예. 오른쪽 지문 등록했으면 왼쪽 지문도 안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딱 등록한 손가락 그 예. 지문만 해죠. 10개의 손가락 중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특정 모양을 가진 패턴을 가진 실리콘 케이스에 뚫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부 금융사에서는 지문 인식으로 앞으로 금융거래 당분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내놓은 뭐 금융사들도 있던데 그러면 예, 당분간 카뱅 그런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그러면 당분간 이용하시는 분들 예. 어떻게 이 보안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비밀번호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예. 그 방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아쉬운 거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지문만 되고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노트 10에서는 이렇게 아니잖아요. 삼성페이가. 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일단 비밀번호 방식으로 하면서 삼성이 빨리 어떤 소프트웨어 패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정말 이것뿐만 아니냐. 이게 원인이 네. 확실하게 알려졌는지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삼성이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특히 이제 아쉬운 것이 네. 이번에 현지로 더선지에 13일 저녁에 이 기사가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벌써 지난달에 우리나라 IT 그쪽 전문 몇 사람이 예. 삼성전자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네. 지문이 좀 이상하다. 네? 아. 지문에 오류가 있다 그러고 벌써 지난달 10일에 올렸다는 기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달이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얼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외국 매체들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때 삼성이 예.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류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첨단 기술을 적용하려다 보면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얼른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네. 정말 지적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 보안 쪽으로는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데 그런 보안 버그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알려주면 보상해주는 제도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데 버그 바운티 제도를 갖다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이 참 괜히 아쉬운 점이죠. 이 부분이. 그렇군요. 일단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삼성은 소프트웨어를 고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소프트웨어 고치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글쎄,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 전에 몇 년 전에 배터리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네. 처음에는 배터리 교환하면 된다. 뭐 그랬다가 네. 나중에는 폰 전체를 전부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초음파식 지문 인식을 최초로 적용한 거고 예. 아직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딴 데서는 안 하고 있는데 예. 이 방식이 얼른 보기에는 3차원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예. 지금처럼 투명 케이스를 같이 인식한다든지 예상치 못한 보안 결함이 생기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얼굴 인식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정확히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급하게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그 보안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 인식뿐만이 아니라 홍채 인식이라든가 뭐 안면 인식이라든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보안 기술들은 다 괜찮은가? 자, 소비자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그 홍채 인식도 그렇고 특히 얼굴 인식 같은 거 저 애플페이에서 얼굴 인식을 쓰고 있는데 벌써 올해 2월 달에 그 유튜브에 누가 올렸어요. 이렇게 그 얼굴 인식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을 들이대니까 그냥 잠금이 풀리더라. 사진을 들이대니까 사진을 갖다 들이대니까 S10 삼성 갤럭시 S10 그 잠금이 풀리더라. 그러면서 누가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것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병용해서 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아이폰에서는 사실은 똑같이 얼굴 인식 쓰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삼성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첨단 기능은 좋은데 신뢰를 갖다가 자꾸 훼손하고 있으니까 삼성에서는 이 보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특히 아쉬운 거는 뭐 정품 케이스를 써라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품 케이스 갖고 테스트했을 때는 삼성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품 케이스는 $30 그러나 가까이 이거는 되거든요. 뭐 소비자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어떤 보안에 대한 태도 갖고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번에 스마트폰이지만 다른 제품 보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오류는 특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보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원인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왕 즉위 행사 참석자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는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게 좋겠지요라고 말해서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한일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명상 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시신에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명상 수련원, 2, 3층을 수련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명상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한 달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부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숨져 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이불이 덮어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신고하지 않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사체의 우리가 발견 경위라든가 이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사 후에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관련자는 50대 남성이 숨진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흑설탕과 주사기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그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련원 측이 왜 부인의 면회를 거부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이 남성은 이전에도 몇 차례 이곳을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고 입소 3일 후인 지난달 1일 집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이미 끊어놓은 상태였고 가족과
통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이번 주 월요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통령 지지율, 어제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갤럽 지지율은 상황이 또 다릅니다. 긍정평가 39%, 취임 후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는데요. 잠시 뒤 어제 국감 소식에 더해서 출렁이는 여론 흐름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